공장에 무슨 냄새가 물색이 나고 숨을 못 쉬어 막 연기가 그냥 덥나? 사고 이후 부실한 현장 대처, 사고 한태로 인해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이 현장 작업자가 또 두려운 마음에 본인이 잘못 대응을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대피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을 포함해 무려 8천여 명이 불산에 노출되는 피해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민수 PD, 먼저 사고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24일 오전 9시경 충남 금산에 있는 불산 취급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을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과 인근에서 벌초를 하던 주민 3명이 불산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지난 구미 불산 사고 당시 그 충격이 컸던 만큼 이번에 사고를 겪은 주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불산은 기체 상태로 체내에 흡수되면 기관지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폐렴과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다량의 불산에 직접 노출되면 거의 목숨을 잃는다고 봐야 합니다. 예.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불산이 누출된 후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산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더욱 큰 상황입니다. 과연 사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아침 일찍부터 한자리에 모였다. 사고 이후 부실한 현장 대처, 사고 한태로 인해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응당의 법적 책임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마을에 들어선 한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24일 하니까 폭발하는 거 가지고 집에서 안 보셨었어요? 연기 많이 났어요. 그러면 화단 터지는 거지. 요 나무 다 죽었잖아. 좌우까지. 공장에 무슨 냄새가 물색이 나고 숨을 못 쉬어 막 연기가 그냥 덥나? 지난 8월 24일 불산 연기가 조정리 마을의 야산 일대를 뒤덮는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가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한 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 공장. 사고 발생 닷새째, 업체 측은 주민 대처기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 요 발부가 잠겨진 상태에서 요쪽에 공급 라인을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현장 작업자가 잠겨진 상태 확인을 안 하고 열린 상태에서 메인 발부를 조작하다가 액체 상태로 3초간 니크됐고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불산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닫혀 있어야 할 밸브가 열린 채로 다른 밸브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 이번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을 비롯해 인근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3명의 주민이 불산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현장 주변 곳곳의 농작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그 이튿날 이제 버스 따라 갔다 와서 이제 대관해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이게 팍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곰치를 내가 얼마나 지금 귀중하게 키우는 건데 그냥 이렇게 싹 사그라져 버렸잖아. 주민들은 이번 불산 누출 사고가 인근 주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을지 불안에 휩싸여 있다. 그 꼴짝에서 나는 지금 저기 한 사람이라서 먹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손 아무것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산 누출이 있었던 공장 뒤편 야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식물들의 색깔이 변하고 고사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화학물질이다. 피부가 다량의 불산과 직접 접촉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 조직이 괴사하고 체내에 흡수되면 기관지의 염증과 폐렴을 유발하며 칼슘과 반응해 뼈에도 손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업체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에 이제 고사한 나무들을 보러 이제 올라갔는데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사실은 폭이 굉장히 한 20, 30m 정도 돼 보였고요. 길이로 따지면 500m 정도가 이렇게 쭉 고사한 것들을 목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불산이 이게 꽤 많이 누출됐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주민 대피라든지 시민들의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초동 대처. 해당 사업장은 신속히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고 사고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 불산 누출 사고를 신고한 것은 업체가 아닌 주민이었다. 조정이 테크놀로지인가 여기 공장 있는데 염산 터진 것 같거든요. 신고 좀 하더라고 어떻게? 조정리. 그 공장 뒤에 바로 한 15m에서 한 20m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연기가 그냥 집통 같이 막 솟는 거 말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핸드폰 이제 서로방 찍고 그 부분에서 있으니까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하고 119로 신고하고 이제 또 우리 요 사무실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또 신고하고. 김지훈 씨가 금산 소방서에 사고 신고를 한 것은 오전 9시 20분 무렵. 소방대가 10시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주민들에 대한 대피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피하라 소리요? 그건 일절이 없지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당시 업체 측은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소방서 관계자에게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소석회가 빗물에 반응한 발열 반응일 뿐 불산 누출 사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방대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11시경 현장에서 철수했던 것. 하지만 식물이 고사한 것을 확인한 주민들에 의해 또다시 신고가 이어졌고 소방대가 사고 현장에 두 번째 출동하고서야 겨우 불산 누출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처음에 불산 누출 사실을 숨겼던 업체는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업체 측은 당시 사고를 낸 작업자가 사고 사실을 숨겨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초기 현장 작업자가 또 두려운 마음에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네요. 본인이 잘못 대응을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출 확인을 제가 왔을 때는 13시에 이미 비디오를 보고 알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얼마 정도 어떤 양이 유출이 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CCTV나 여러 가지 판독 작업을 통해서 그 정리해서 발표를 드린 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불산 누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고 직후 업체 측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작업자들을 대전 시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때 이미 불산이 누출된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 그런데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느라 주민 대피를 소홀히 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 업체 측이 이번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7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누출된 거를 확인했다고 하면 바로 주민 안전조치, 사실은 접근을 못하게 하고 500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대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조차 할 필요가 없었죠. 은폐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방치한 채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던 무책임한 업체로 인해 사고 당시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산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발생 12일째 군북 면사무소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졌다.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선 몸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거기서 한 40, 50m, 50m 정도 되나? 그 위쪽에 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벌초를 했습니다. 한 시간 한 20, 30분 정도 했는데 10시 반경에 다시 공장을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쭉 있길래 뭔가를 모르고 그냥 그걸로 지나치는데 막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고 내려오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딱 막고서 빨리빨리 내려와가지고 이게 집으로 온 게 그때 한 10시 반 정도 넘었을 겁니다. 우리 그 당시는 잘 몰랐죠. 그런 내막을 불산 노출되는 안 된다 이런 내막을 몰랐는데 약간 어지러운 거 좀 남아있고요. 밤에 자다가 이제 전체가 팔다리가 저리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주 심하게 좀 있습니다. 속이 어떨 때는 막 미식기도 하고 목근육이 아프고 가슴 이쪽으로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 얼굴이 땡기고 눈동자가 막 그냥 그러니까 눈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막 빡빡 돌아가는 거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저녁에 잠자는 게 한 많이 자요. 2시간 자요. 지금 불안해갖고. 하루 저녁에 많이 자요. 2시간 자고 못 자는 날은 1시간도 자고. 맨날 이게 이제 긴장이 돼갖고 이제 두려움이 있어갖고 막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특히 불산 사고의 경우 그 피해 증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데 이번 사고의 심각성이 있다. 점막의 자극 증상을 보기 위해서 그 코 점막, 그 다음에는 그 인후라고 하는데 목 부위, 그 다음에는 안구 점막 이런 데를 그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서는 실제로 그 뼈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 노출 사고가 있던 분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산 노출 사고 이후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는 주민들.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산 누출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업체 측의 태도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만약에 이번 사고가 주민들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화학물질 사고가 날 경우 주민을 대피시키고 관계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막상 화학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이를 숨기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인데요. 은폐 사실이 들키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가벼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법과 제도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껏 화학물질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허술했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제도가 정비되는 듯 했지만 그도 잠시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지난 2012년 이곳 주민들은 불산 누출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참담한 사고를 겪었다. 이 동네 사람은 8이 죽었고 7이 죽었구만. 그야 어제 작년에. 그 다 병이 들어가 죽었겠지. 지금 80 이상 사람 안 죽었는데 다 죽고 이랬잖아요. 독해요 그거. 뭐 연기가 펑 날라오던데 뭐. 가스 터졌다 하기를 우리는 집안에 가스 터진 줄 알고 갈 때는 산에서 막 구름 뜬 거 지래 날라오던데.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2년 9월 27일.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야외 작업장의 탱크에서 불산을 빼내다가 가스가 외부로 노출된 것.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5명이 사망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인근 주민 등 8천여 명이 불산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수천 명이 건강 염려를 걱정해서 집단 진료 검사를 받으셨고, 그 외에 농작물은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피해, 그 다음에 가축들 피해, 가축들은 또 기르기도 힘들고 그것을 식용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도살되는 그런 계속 지금 또 고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생태계적인 어떤 환경 피해,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컸지요. 특히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불산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컸다. 소방당국이든 시당국이든 주변을 일단 완전하게 통제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을 불구경하듯이 한 500m 떨어진 지역에서 일반 연기를 소매로 가리면서 구경을 하고, 이런 전혀 이 불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불산처럼 아주 맹독성 유해약 물질을 다룬다면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까지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이 구미 시민들한테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뭐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한 거죠. 해당 지자체인 구미시까지도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에 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켰던 상황. 이제 돌아와라. 괜찮다. 그랬다가 다시 2차로 대피하는 지역 주민들을 불렀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조치를 굉장히 느리게 하고 이런 정보는 전혀 없고 이런 체계가 이제 우리한테 나타났다는 거죠.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구미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재 상태란 데 있다. 지난해 7월 조정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정천의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를 하는 사고였습니다. 도룡뇽이라고 하는 정말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그 수중 생물들이 포함됐었고요. 심지어는 이 땅 속에서 사는 지렁이들까지 올라와서 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폐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정천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주민들은 마을에 위치한 불산 취급업체로부터 폐수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세 곳의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수십 배에 달하는 고농도 불소가 검출됐다. 그 후로도 하천에서 불소가 또다시 검출되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공장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업체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MOU를 주민들과 체결했다. 하지만 불과 2달 후 질산 누출 사고가 이어졌고, 이번에 또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산구는 이번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구미 사건, 그리고 우리 작년에 사건 이후로 정기 점검이나 수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했어요. 근데 이번처럼 작업자가 부주의로 한 것까지는 이게 체킹이 돼서 사전에 예방이 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미 사고가 있고 나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파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고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사실은 작년에 유출되면서
사실 안전진단을 다 다시 받았습니다.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이 업체가 다시 영업하시고 불산 취급을 하는데 그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구미 사고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높아진 상황.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CEO가 그 사고를 예방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가능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화학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던 과징금을 5% 이하로 낮췄다. 여기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던 환경부까지 산업계 요구 반영에 발벗고 나서면서 정부가 구미 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법의 입법 취지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기업은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휩싸이면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2차까지 경고, 3차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2년 안에 3차례 사고가 날 경우에 한 달간 영업정지 시킨다는 것. 이를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금산 불산 공장에 적용해보면 앞으로 사고가 재발하더라도 겨우 5일간의 영업정지에 그치거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연매출의 0.07%에 불과한 2,800여만 원에 그친다. 사실상의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기업이면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외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시민들을 위협에 떨게 하는 기업조차도 그냥 존속시키거나 혹은 그런 기업들을 로비가 먹혀드는 거죠. 사실은 현행 법이 많이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피해 나가려면.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구미 사고 이후 강화될 것처럼 보이던 유해화학물질 업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편. 지난 5월 환경단체 회원 등 총 2,700명으로 구성된 주민청구인단은 환경부를 상대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환경부는 기존에 공개했던 화학물질 배출량만 공개했을 뿐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7조에 근거해 사용량은 기업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사항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주가 신고하는 거에서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용량이나 보관이나 저장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게 조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유통량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하지만 환경부는 주민청구인단이 2차로 정보공개 청구한 화학물질 유통량 역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업체가 자료 보호 요청을 하면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이를 두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고
그로 인해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강구하는 정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산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화학 물질들이 어느 공장에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는 국내 시민들에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공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외국에 있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는 같은 화학물질을, 유사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데도 그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시민들 혹은 미국 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그 유해 화학물질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전체 14%. 미국과 비교해보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불산의 경우 사용량에 따른 보고 기준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업장의 현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과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일명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발의했다. 시민들 모두가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다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내가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이 커지고 모두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될수록 사고 예방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이 사례예요. 지역 단위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화학사고로 인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알 권리가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체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민간 참여가 안 돼 있는 거죠, 지역에서. 그런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에게만 이 관리가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이 정부 주도만의 화학물질 관리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많은 화학사고에서 경험으로, 교훈으로 남겨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와 기업과 주민이 지역 자체적인 그런 관리 체계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불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잇따른 화학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 편을 들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실,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관련 법과 대책이 쏟아졌지만 그도 잠시였을 뿐 그 규제와 처벌은 뒷걸음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기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규제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이 국민의 목숨보다 우선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화학물질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금산군의 경우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관련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내년 1월부터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우리 지역의 경우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산업계 눈치 보면 마지못해 마련한 대책으로는 아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없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예.
이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는 거 바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일 텐데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 사고의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민수 PD 수고했습니다.